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딩하면서 정말 자주 마주치는 문제, 바로 오류를 어떻게 다루는지 AI 도구인 커서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코딩을 처음 시작하면요, 빨간색 오류 메시지만 떠도 심정이 덜컥하고 나 뭐 잘못했지? 하는 막막해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류는 짜증나는 장애물이 아니라 코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학습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오류를 만들어 보고 커서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경험해 볼 것입니다. 오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나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 자신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앱 디버그 page.tss 파일을 생성하고 기본 코드를 입력합니다. 유저라는 객체를 선언하고 그 안에 네임과 이메일을 화면에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할 겁니다. 터미널에서 npm run dev 명령으로 개발 서버를 실행하고 웹브라우저에서 실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소창에 http localhost 3000 디버그를 입력해 봅시다. 네, 오류 없이 이름이 정상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오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한 에러, 바로 타입 에러입니다. 예를 들어 유저 객체에서 네임을 지어보세요. 그대로 실행하면 코드가 유저 네임을 찾는 순간 네임이 없는데 하며 에러를 던집니다. 이때 보통 개발자라면 console.log 유저 찍어서 값이 뭔지 확인하죠. 오류 메시지가 뜨면 픽스 인 챗 버튼을 눌러서 바로 커서에게 오류 내용을 전달해 보세요. 그리고 요청해 보세요. 커서는 유저 객체의 이메일 속성만 정의되어 있고 유저네임에 접근하려 합니다 와 같이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네임을 추가하여 오류를 수정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AI가 제안한 해결책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AI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맞는 선택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커서는 조수일 뿐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신텍스 에러, 즉 문법 오류입니다. 가로를 닫지 않거나 태그를 빼먹었거나 JSS를 잘못 작성했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메인 태그를 지워보세요. 그러면 브라우저 화면은 화면을 제대로 못 그리거나 콘솔이나 브라우저에서 unexpected token과 같은 오류를 띄웁니다. 오류를 복사하여 커서에게 오류 메시지를 붙여넣고 해결을 요청하면 메인 태그가 닫히지 않았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여주며 정확히 짚어줄 것입니다. 문법 오류는 사실 익숙해지면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코드가 많아지면 정말 찾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AI가 문제의 지점을 딱 찾아주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 주의할 점, AI가 오류를 너무 쉽게 해결해버리면 내가 직접 오류를 찾는 기본기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운동할 때 기계만 쓰면 코어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결론은 도구는 효율을 위해 쓰되 기본기는 꾸준히 다져야 한다는 입니다. 세 번째는 모듈 not found 에러입니다. 설치하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거나 파일 경로를 잘못 썼을 때 발생합니다. 페이지 상단에 import my package from my package 라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치된 패키지가 아니라면 바로 cannot find module my package 에러 발생하죠. 이때 커서에게 픽스 챗 버튼으로 오류 내용을 입력하여 해결을 요청해 봅시다. 커서는 해당 패키지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하거나 아니면 임포트를 제거하라는 같은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또는 이름이 비슷한 다른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경로나 철자가 틀렸는지까지 짚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AI가 하라는 대로 무턱대고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 패키지가 정말 필요한지, 더 가벼운 대안이 있지는 않은지, 프로젝트 구조상 적합한지,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라이브러리는 아무 생각 없이 추가하다 보면 나중에 프로젝트가 무겁고 복잡해집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오류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 타입 에러. 없는 값을 접근하거나, 두 번째 신텍스 에러, 문법 오류, 세 번째 모듈 not found, 패키지 문제, 그리고 각 상황에서 커서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AI에게 의존하지 않고 함께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AI가 원인을 짚어준 뒤 왜 이 오류가 생긴 걸까? 앞으로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이걸 스스로 고민해야 실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디버깅 도구도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컨솔 로그는 아직도 최강의 디버깅 도구이고요. 브라우저의 개발 도구는 오류줄 번호부터 네트워크 요청까지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합니다. AI에게 질문할 때도 이 파일의 이 부분에서 이런 오류가 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맥락을 주면 훨씬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팁, AI에게 이렇게도 요청해보세요. 이 코드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주석을 달아줘. 이 코드 가독성이나 성능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을까? 이런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커서는 좋은 조언자이지만 최종 결정권은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AI는 강력하지만 여러분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AI는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주는 도구이고 여러분의 판단 능력을 강화하는 코치일 뿐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류를 두려워하지 말고 AI와 함께 배우는 디버깅, 여러분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